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형수님, 매부, 재수씨, 모토잡입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 영상을 만들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저에게 바이크 허락을 맡아야 할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저 또한 눈앞이 깜깜할 듯 싶습니다. 어떻게 말려야 될까? 라는 걱정으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면서 두뇌가 풀가동되는 저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니면 충격요법으로 크게 호통을 쳐 단칼에 강경함으로 밀어붙일까? 오만 가지 반대하는 생각만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바이크는 이 꼴 큰 사고로 쉽게 치환되기 때문일 겁니다. 맞습니다. 사륜차와는 달리 프레임 공간 밖으로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구조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이크 인구 대비 사륜차 사고율이 훨씬 높은 거 알고 계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확률에 내 가족이 포함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시즌1 다 사버릴 거야 다 내꺼 계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주먹을 쳐보시오. 타라, 새로 나온 사은품입니다 고객님. 아저씨 왜 콘돔을 주는 거지? 이걸로 텐담하려고 하는 건가? 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바이크루? 전세대 선배님들은요, 수입되는 바이크도 없고 국산 바이크 몇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친구 바이크 빌려 타면서 배달일 하면서 입문하는 게 보통이었죠. 바이크 끝가의 끈남자라면 극복하는 거야. 인생 뭐 있어? 태워줄까? 이런 분위기에서 실예로 객기 부리다가 과거 저희 동네 누구누구 집 아들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더라. 뒤에 타고 있던 애가 안 좋게 됐더라. 다리가 절단이 됐더라 하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려왔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쉐미수 스타일, 로시 스타일, 캠퍼 스타일, 유로 스타일, 출퇴근 스타일, 올드 매니아, 고속도로, 오프 스타일 등 예전에 침 좀 뱉던 형들이 335 모여서 타고 다니던 때와는 달리 불과 30년 만에 수많은 매니아층이 생겨나고 특히 혼자서 교통체증, 시간에 후회됨 없이 명소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며 온전히 휴식할 수 있는 매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알차 타고 싶어 하던데? 네, 맞습니다. 한국 레저 바이크 인구의 절반이 알차 유저일 정도로 인기가 많지요. 공교롭게도 사고율이 타 장르 대비 높은 로시 스타일인 거죠. 물론 다른 장르도 사고 안 나는 법 없고 바이크를 타는 사람의 태도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지만 타는 바이크의 성격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차 스타일이 보통 스로틀을 땡기게 만드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사고율도 좀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방안은 없는 걸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만약 바이크 허락 안 해줘도 기어이 탈 놈이다. 아니다. 가족이니까 딱 감이 오잖아요. 기어이 탈 놈인데 허락을 안 해준다. 침 좀 뱉는 형들 뒤에 타고 견눈질로 배울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혹은 몰래 바이크 사서 독학하면서 자잘한 사고 나서 기부스하고 계단에서 굴렀다고 뻥치실 겁니다. 그럴 바에 정식으로 교육받아서 이왕 타는 거 안전한 습관이 들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현재는 바이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꽤 많이 생겨남으로 해서 제 한 몸 건사하는 기본기 다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륜차와 사륜차가 섞인 도로 위의 생리를 이해하려면 사륜차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사륜차의 습성을 이해하고 대비하기 수월해지니까요. 만약 사륜 경험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도로 위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후 실전에 속하는 도로주행은 혼자 여유있게 터득하는 방법도 좋지만 동호회 활동으로 여러 상황을 단시간에 맞닥뜨리게 되어서 노하우 습득이 좀 더 빠릅니다. 하지만 동호회 선정을 잘 하셔야겠죠. 모이면 내가 더 빨라. 경쟁하는 동호회는 걸으셔야 하고요. 평균 80km로 운전하는 노인정 동호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천천히 다니면서 사고를 대비하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지겹게 듣고 체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고난 경험담은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안전불감증의 저항을 키우다 보면 도로 위는 무서워질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동안 터득했던 노하우로 안전이 100% 보장된 상황에서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어림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경력 30년 프로 선수라도 조심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도로 위 생리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와 아주머니는 답이 없.
자, 이제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돌발 상황을 인정하고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물 한 사발 떠놓고 빌어야 될까요? 이쯤 되면 갈 사람은 뭐래도 가고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라는 샤머니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땅에 발을 딛고 차분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안전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라이딩 기어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타고 싶어서 캐주얼 차림으로 타는 것은 비추입니다. 물론 취존이지만요. 최소한 찐 가죽 자켓만이라도 착용해 주셔야 찰과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답니다. 돈가스 수술비는 너무 비싸. 풀페이스 헬멧, 자켓, 라이딩 바지, 부츠, 장갑, 풀 세팅으로 경상, 운이 좋으면 중상급 사고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풀기어를 한들 어디까지나 근육과 뼈가 버틸 수 있는 한도의 외부 압력을 막아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는 제일 강도 높은 헬멧마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대형 사고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냐? 최1순위는 속도입니다. 마주오는 차량의 속도와 이륜차의 속도가 부딪혀 운 좋게 튕겨져 나갔을 때 벽이나 전봇대, 연석에 부딪히는 속도가 20km냐? 80km냐? 150km냐? 이 중 살아남을 확률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운에 따라서 장애물이냐 도로 위를 구르느냐의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소인 속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자신의 속도부터 늦춰야 확률적으로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라이딩 기어는 기본으로 갖춰주고 속도는 시내 평균 65km 언저리, 고속화 도로에서는 평균 90km, 교차로에서는 시내외 구분 없이 40km 이하로 습관화하고 중대과실 교통법규만 지켜준다면 하늘에서 벼락이 머리 위에 떨어질 확률에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늘이 부르시면 그래도 가야죠. 무탈이 바이크 라이프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입문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조상님이 도와주신 것도 없지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바이크를 탄다고 했을 때 막상 타보지 않았으니 눈앞은 깜깜, 어떤 충고도 못 해주고 막연히 뉴스에서 보던 피상적인 인식이 전부인데 덜컥 겁이 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의도가 충분하시기에 허락은 그리 힘들지 않으리라 예상해보지만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타고자 하는 사람의 성향, 태도, 입체 감각 등의 자질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허락을 쥐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미흡이 의심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통해 장치를 하나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 나쁠 때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는 스타일이라면 화날 때 절대 핸들 잡지 않기, 뭐 이런 약속들 말이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바이크가 인생의 전부인 시대는 지났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입문하기. 셋째, 라이딩 기어를 하되 과속은 절대 금물. 넷째, 걱정되는 부분은 상호 약속해 두기. 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1시간여 동안 고민한 부분을 공유해 드리자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이크 같이 타자며 절대 먼저 제안하지 않습니다. 사고라도 크게 나면 자책감에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어쨌든 제안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도 그런 단순히 제안의 성격이 될까봐 너무 무섭지만 허락을 구하지 못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입문을 거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가족에게 지지받는, 그래서 지원도 받아 더 안전하게 입문할 수 있다면 바이크 문화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방안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모토잡이었고요. 원만한 협상과 안전한 바이크 라이프 되시길 언제나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